자, 오늘은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개의 회전근개 질환과 관련된 영상을 치료 영상과 포함을 해서 제가 올려봤기 때문에 오늘은 환자 입장에 서서 제가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어깨가 스멀스멀 아프기 시작해요. 스멀스멀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낫겠거니 했는데 낫질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이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깨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어깨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뭐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유예요. 아파서 불편해서 병원을 가시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각과별로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죠. 제일 가까운 과가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뭘 보느냐면 극상근 및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라 그러는데 그 근육을 보게 되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까놨는데 여기 보면 어깨 주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하나, 둘, 셋, 여기 보면 여기 넷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근육이 어깨를 잘 감싸고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어깨가 다른 데 이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제일 많이 다치는 근육이 바로 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극상근이라고 합니다. 극상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을 좀 면밀히 이제 보통 그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보시죠. 봐서 뭐를 확인하느냐면 여기가 파열되지 않았나. 그러면 염증은 뭐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요런 주변에 석회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 돌멩이 같은 거 초음파를 찍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처치와 처방을 하죠. 그 처방 중에는 약물 주사, 보존요법 물리치료 혹은 도수치료, 그리고 어떤 아주 그 상태가 심하다라고 판단되면 수술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대로 이제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비록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좀 드리고자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을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환자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딱 하나더라고요. 그 염려, 두려움, 걱정인데요. 그게 뭐냐면 야, 이거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팔을 못 쓰는 거 아니야?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거 수술을 안 하면 계속 아플 텐데 아픈 걸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지 되겠지? 뭐 그런 생각들. 그것도 뭐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막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안 하면 팔을 못 쓸 거야, 혹은 내가 수술을 안 하면 계속 아플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병원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수술을 했건 뭘 했건 일단은 내가 어깨가 아파요. 아프고 아픈 게 오래가고 점점 더 심해지거나 잘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도움을 받으러 가신 거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통증,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극단적으로 옛날식 얘기를 하면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외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거의 한 25년 전 그때 얘기인데, 그 선생님께서 환자분한테 얘기한 게 이거 수술해야 돼. 응? 이거 수술 안 하면 힘줄 못 붙여. 뭐 그래서 여기를 수술을 꼬매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가 있었는데, 그게 25년은 안 됐나? 한 20년 됐네요. 근데, 안 아프면 괜찮아. 응? 안 아프면 수술 안 해도 돼.
아프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팔 못 쓸까봐 걱정하지? 아니야. 이 근육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근육이 서로 도와서 운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 끊어진다고 뭐 팔을 못 쓰고 그러진 않아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최종 아주 그냥 결정타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나 나이 먹으면 힘줄이 조금씩 파열돼. 그러니까 파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파열되고 나서 계속 아플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수술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지금 아픈 거를 그 수술이라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해볼래? 아니면은 어떻게 아픈 걸 좀 참고 한번 잘 치료해서 아픈 거 줄이고 수술 안 하고 버텨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의학이 발전했지만 저는 그 선생님께서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자하고 이거 상담 내용 사실 저희 가족에게 했단 말이에요. 제 가족. 근데 아무튼 지금이 비록 더 선진화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게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힘줄이 하나 정도 끊어진다고 해서 팔의 어깨 기능이 나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기능적으로 건강하진 않겠지만 올리고 내리고 쓰고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학적으로 보면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오히려 통증이 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걸 치료할 때 무조건 수술이나 어떤 그런 방법을 써야지만 된다. 그걸 절대적 적응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를 절대적 적응증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절대적 적응증은 어깨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최근에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정형외과 선생님하고의 상의 말씀 도중에 알게 됐는데요. 여기 파열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게 뚝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뚜룩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이걸 재건하는 수술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때는 제가 보기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왕이면 좀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아픈 것 때문에 움직일 때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아픈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증상별로 제가 치료를 했는데 그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네. 어떻게 하면 아프시다고요? 네.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네. 자, 방금 저렇게 움직일 때 아프신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신경이라는 걸 한번 건드려 볼게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꼭 그 수술을 안 하고도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에서는 원인부가 안정화될 때까지 주변 통증을 억제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치료를 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근데 이 반대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이분이 팔을 뒤로 제낄 때 아프셨잖아요. 그걸 지배하는 신경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요 신경이요. 파란색으로 나왔죠. 요 신경. 요거를 이쪽에서 보면은 이런 아주 굵직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신경이 조금 흥분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흥분된 이 신경을 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에 억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 몇 번쯤 반복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 흥분된 신경이 우리 전기신경 치료를 통해서 억제가 된다면 바로 통증이 좀 주는 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한번
한번 보실게요. 아프신 게 어떤가? 통증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통증이 지금 없죠? 조금 남아있는데 네. 그거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분은 간단하게 신경만 건드렸는데 통증이 좀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를 치료하냐면 요거를 치료합니다. 요 근육하고 요 근육하고 이 두 개를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근육이 긴장이 와서 여러분 통증이 좀 더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신경이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긴장된 근육 때문에 통증이 더 쌓이니까 긴장된 근육을 기술적으로 푸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기서 잘 찾아서 그 위치를 잡고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아까보다 네. 선생님 천천히 내려보시고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어떠신가요? 이제 아까보다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좋으세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드리는 게 여기 이제 요 부분인데 요거는 또 다르게 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힘은 지렛대 올리니까 중심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쪽 부분, 그러니까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을 힘을 잔뜩 주기에 자극을 주는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방법을 쓰고 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또 있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 자, 다시 한번 움직여보세요. 어떠신가요? 막 움직여보세요. 이제 뭐 불편한 증상이 어디서 있나 봐야죠. 많이 진짜 좋아졌어요. 네. 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수술보다 좋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보면은 지금 내가 많이 불편하고 많이 아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여러분 어깨 힘줄은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또르르 말려 들어가 가지고 수술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여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은 아픈 거를 먼저 조절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픈 거를 잘 조절하잖아요. 잘 조절하면 파열된 부분이 빨리 안정화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파열되기 전보다는 뭐 전처럼 건강해지지는 않지만 이게 안정이 되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재활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뭐 야구나 뭐 테니스나 그런 거 치는데도 물론 무리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목적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움직일 때 불편한 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기 이전에 우선 아픈 거를 먼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치료를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으면 그러니까 통증 조절이 되질 않으면 뭐 도수 치료를 해도 마찬가지고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의 기능을 봐요. 그러니까 관절의 범위를 보고 그리고 얼만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 처음보다는 아마 그 도수치료를 하고 나면 기능이 좀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니까 그 병원 입장에서 야 이거 좀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픈 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고 여전히 불편한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안 난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증 조절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도수 치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도수 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의 선생님이 해서 꾸준히 원인이 되는 파열된 부분의 염증도 조절하고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전문의 선생님의 관리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통증 조절 아주 그 기능 제어를 위한 도수 치료 그 다음에 전문의 선생님에 의한 원인부 안정화 이 세 가지를 함께 해보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시는 이 환자분이 바로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유형별로 치료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치료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마시고 주변에 전기 신경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서 한번 가서 방문해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